건축가는 건축주의 욕구, 법의 테두리, 예술가로서 자신의 소명을 잘 조율하면서 건물을 완성해야 한다. 이게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건축가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건축주의 욕구, 요구사항,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대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에도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이 건축물을 통해서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이 법을 지키는 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네, 인허가가 안 나면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건축가 자신의 컬러,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소명, 자신이 이 직업을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건축주의 욕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건축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그 결과물에 적용을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정말 달라 보이는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서 건물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법의 테두리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법 체계입니다. 제가 신입 때 이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윤혁경 저자분이 쓰신 건축법 해설집 있잖아요. 이따만 두꺼운 거, 그거를 그냥 제 사수분이 덕 주시면서 넌 일주일 동안 이걸 읽어라 이러셨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럴 일이 없겠죠. 네, 옛날 얘기인데 그때 정말 법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법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헌법, 법령, 그리고 행정지침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는 최고의 법. 네,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들어가셔서 헌법 치면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가 이 헌법을 토대로 해서 운영되고 건립이 되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우리나라는 여기는지를 볼 수 있는 게 헌법이에요. 네, 이 헌법 아래에 법률, 이제 저희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국회가 입법기구인데 그 국회에서 제정한 법, 이게 법률이고요. 그 법률 하에 명령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법,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제정한 법령이 그 하위고요. 그 아래 부령,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각 부처, 국토교통부, 뭐가 있죠 또? 그리고 법무부, 이런 다양한 부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 얼마 전에 저희 선거했었죠.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 지방자치법규,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법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아래에 행정지침이라고 해서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또 이 내용도 법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구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숙지를 하셔야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건축법 개념을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법규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이 같이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서 법규가 만들어져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일본법을 따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토지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이 법률과 또 다른 결의 도시개발법, 이제 요새 도시재생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재정비 촉진법이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주택법이 그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관련된 법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건축물은 아시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건축조례, 그리고 그 하부에 또 세부적으로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기준, 그리고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규칙 등 또 다양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건축법에 기본한 법 이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요새는 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소방 관련된 법률이 강화가 돼서 이 법률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축물이 법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된 유럽과 같이 전체적으로 도시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만드는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런 도시 관리적 보완 수단으로 특별 가로구역 그리고 건축 심의 제도 등이 별도로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법 강의인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좋은 사이트를 찾아서 신입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이 강의를 쭉 들으라고 했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전체 열린 강좌라고 해서 각 대학교에서 오픈한 강좌들이 모여져 있는 사이트예요. 이 링크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는 전주대학교 최영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강의인데 또 보시면은 이 오리엔테이션 부분에 어떻게 법령을 찾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PDF로 그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만 쭉 보시면 건축법 전체에 대한 내용 공부는 확실히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계법, 그리고 건축법, 그리고 피난 규칙이나 장애인 편의법, 주차장법 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올라와 있는 강의입니다. 그렇게 건축 법규 온라인 강의를 따로 듣도록 했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 이재인 교수님의 이 법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개념과 범위, 뭐 법률 상식부터 해서 정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고 많은 설계사무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법규 해석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건축법 이해하는 뭐 3가지 범위, 건축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 건축법의 특징, 뭐 민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 알기 쉽게 풀어 쓴 건축법 이야기 표지를 좀 더 세련되게 하면 좋은데 아쉽지만 네,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네. 내용은 보시면 건축법의 이해, 건축법 특별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어렵지 않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옛날 스타일의 만화이긴 하지만 네, 정말 도표나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고 건축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건축법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그때 교육을 했던 내용 그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첫 주에 저는 이런 커리큘럼, 이런 시간표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회사 소개하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점심 먹고 매너, 이제 첫날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날 오전에는 보고 및 회의, 그 다음 오후는 직무교육, 제가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건축법 강의 1에서 3주차를 나머지 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기본 교육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 쭉 건축법규 강의, 그 다음 목금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다른 분이 진행을 해주셨고 오후에 법규 강의 쭉 듣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주에 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서 교육을 진행한 다음 이 3주차 때 미니 스튜디오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1주차 때 했던 내용들을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연습을 하고 마지막 주 월요일에 이 미니 스튜디오 내용을 발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되도록 짧게 제가 신입분들 교육했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네,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